제일 궁금한 거 아까 그 얘기했잖아. 네. 윤 총장한테 전화 왔다고. 네. 그치? 일단 뭐 공식적으로는 뭐 유튜브를 보고 전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대외적으로 좀 알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김병민이가 전화가 왔다고, 전화 왔으니까 그냥 무조건 가야지라고 했을 것 같진 않아. 네. 그리고 뭐 어쨌건 그 당시에만 해도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분이고, 그렇죠.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지금 결국 합쳤지만 그때만 해도 뭐 11월에 합치네, 뭐 8월에 합치네, 뭐 말 많을 텐데, 근데 그걸 갔단 말이야. 네. 뭐가 그렇게 만나러 매력적이었어? 갈 때까지는 그냥 갔어요. 내가 알기로도 약간 그런 걸 네, 알고 있는데. 밥을 한번 먹자고 얘기를 해서 밥 먹으러 갔고 그 주가 아마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내 주자들을 도와라 라고 어명을 내릴 때였죠. 아, 당내 주자들을 도와라. 맞아, 당내 맞아. 주자들을 도와라라는 건 사실 밖에 있는 사람 돕지 말라는 거고 밖에 있는 사람 도우러 간 건 명을 거역한 거고. 그렇게 됐지. 그때 막 네, 유명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네. 힘든 결정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들이 있었지만 형님들 다 방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방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캠프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흔히 손해가 말하는 많은데.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한번 저야 그래도 정치를 하고 있고 당적이 있지만 형님들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누군가에게 가버리면 그다음 방송하고 나는데 확 색깔이 씌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밖에 있는 또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인사가 내 거를 어찌 보면 포기하고 밖에 있는 분을 돕기 위해서 간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잖아. 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계속 그 지지율도 좀 빠지고 있었고. 근데 만나서 얘기를 쭉 해보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접했던 한 7년여 정도의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내용들이 쫙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때 댓글 수사하다가 자천당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그리고 나서 박 전 대통령 그 탄핵 정국에서 박영수 특검에서 몸을 담고 있다가 2019년도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야당에게 공격받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수사하다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의 그 엄청난 갈등. 그치. 근데 그 모든 애들을 생각해 보면 제 기억 속에 남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대한 권력과 기득권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맞서서 맞짱 뜨는 사람이거든요. 계속 맞짱을 떠왔다. 근데 6월 29일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나서 보였던 행보들을 보면 그런 윤석열에 대한 모습들이 잘 국민 앞에 보여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 분명하고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저는 내년 3월에 정권 교체가 진짜 어려워질 거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고요. 제가 여의도에서 친하게 지내는 존경하는 여러 정치인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칫 잘못하다가 2002년 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그때 야당이 될 거라 했잖아요. 대통령은 이회창이었어요. 그렇지. 근데 막판에 선거에 가서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러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될 것처럼 4.7 보궐선거 이후 모두가 될 거라고 하지만 여기에 그 엄청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만들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면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 책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기서 던지고 윤석열 총장을 돕겠다 그러면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올 수도 있겠구나.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국민의힘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 자체를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 만한 충분한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만나서 2시간 얘기를 해보니까 있겠더라고요. 뭐냐면 태현이 형 같은 사람이 정치하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태현이 형이 저한테 정치를 같이 얘기했을 때 이렇게 가자고 얘기하는 일에 대한 전권을 주는 사람이냐 그러면 난 잘 모르겠어요. 여긴 안 주지. 너? 내가 나중에 선거 나가면 너한테 정권 주냐고? 네. 줄게 해도 다 해. 근데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우리 서울법대 나오신 형님들 같은 경우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내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대화의 내용 속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흘려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적어도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가서 국민을 좀 바꿀 수 있겠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충분하게 숙고하더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아싸란 건 있지.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자, 질문. 자, 그래서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갔죠. 그래서 그 경희군 아침에 계시는 위원장이 가래? 그거는
그게 제일 궁금해. 그분한테 얘기는 할 거 아니야. 위원장 언제 들어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 없는 데서 누구 얘기하면 나중에 가갖고서 그 사람 아니라 그러면 그만인 거잖아요. 제가 신중하게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면 전화 많이 하는 건 저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준수톤 댓글 쭉 달리지만 이준석 대표도 적지 않게 전화하고 찾아갈걸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김병민도 많이 하지. 다 얘기를 하냐?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사실 만나서 얘기하는 거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막 기사에는 막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전화를 하고 준수톤한테는 허락 안 받고 나갔다.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프레임이. 네. 아니 그런 거잖아요. 자,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이렇게 연애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서 나 미안한데 잠깐 저기 간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합니까? 헤어질 각오라고 가는 거지. 누구랑? 위원장이랑 너랑? 아니 지금 준수톤이랑. 내가 가는 순간 이준석 대표가 좋아할 수가 없는 거잖아, 당대표인데. 하지만 그 헤어진다는 게 미안하다.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성공하려면 8월 말까지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준석 대표는 결코 성공한 당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공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미션을 수행했잖아요.